안녕하세요. 행복방송 옹구TV입니다. 요즘에 은행에다 돈을 맡겨본들 세금 공제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므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미다스 손으로도 이제 부동산 즉 아파트 투기 열풍을 잡을 수가 없다는 농 섞인 말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반 서민 대중들은 코로나로 죽느니 차라리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현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떤 한편에서는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을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 시장에 와서 경매 물건을 고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경매 물건으로, 일반적인 경매 물건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기라성같이 수많은 경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경매 이론은 어떤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고자 할 때 그 물건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방해를 받는 것인 어떤 것인가를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또 그거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그런 어떤 법 이론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경매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 직장을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갈 곳이 없고 투자할 곳이 없고 일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경매 법정을 많이 찾아서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상가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법정이 요즘에 발딜 틈도 없으면서도 이제는 그런 물건이 시세와 거의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전설과도 같은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경매를 좀 안다는 경매 박사들은 이제는 그런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는 좀 다른 방법으로 경매에 어떤 역발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기왕에 경매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돈 되는 물건을 찾고자 노력하는 분들이시라면 이제는 경매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역발상으로 물건을 고르실 때 어떤 발상을 조금 전환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는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합니다. 경매 지식이 많지 않은 초보자들이 경매에서 물건을 고를 때 공통된 사실이 딱 있죠. 뭐냐면은 경매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거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다거나 또 공유지분,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한다는 거예요. 공유지분의 물건이 있다거나 분묘기지권, 즉 묘가 있다거나 임대차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거나 또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새카맣게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거나 또는 토지인데 길이 없는 맹지라든가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거 함부로 잘못 손댔다가 큰 낭패를 보시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그런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소위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권리관계에 얽힌 물건이야말로 진흙 속에 있는 진주라고 생각하면서 그 진주를 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물건을 소개하고 조언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경매 컨설팅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이 경매 시장의 현실이라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 물건에서 수없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한꺼번에 설명한다는 것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절대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기왕에 경매 시장에 여러분들이 발을 들여놓으셨다면 이제는 어떤 복잡한 물건에도 관심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런 물건을, 그런 복잡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노력을 해야만이 경매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로 일반인들이 경매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토지의 맹지, 즉 길이 닿지 않는 땅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땅이라는 것은 길이 닿지 않으면 그를 이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할 것이기 때문에 경매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황조사서에 맹지라고 되어 있는 땅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뿐더러 그에 낙찰되는 경우에도 시세보다 훨씬 싼 값 내지는
감정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낙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상전환으로 그 맹지를 구입해가지고 그 맹지인데 진입로만 개설할 수 있다면은 그에 따른 수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기대 이상으로 많은 수익을 가져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맹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경매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맹지에 대한 토지에 관심을 가질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해당 그 토지가 있는 해당 관할관청을 방문하거나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서 그 토지가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도 안 되고 뭐 보존산지나 이런 것은 되지 않겠죠.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땅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맹지로 들어가기 위한 인근 토지 소유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근황을 어렴풋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들으셨고 또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맹지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 소유자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되면 그 땅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르는 경우를 아마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인근 토지 소유자 근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자주 접하다 보면은 설령 그 토지를 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경험 삼아서 자주 인근 토지 소유자를 만나는 어떤 그런 게 하다 보면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맹지의 토지를 샀는데 그 인근 토지 어떤 소유자분이 그냥 토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만났을 때, 야, 선생님, 제 땅을 개발하면서 선생님 땅까지 통째로 다 개발해서 선생님 땅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저의 진입로만 좀 개설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그 토지 소유자가 응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앞사람 끝까지 개발해 주고 나면 무슨 이익이 남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가 만약에 이마였는데, 만약에 앞에 거 진입로가 개설돼서 개발이 된다면은, 예를 든다면은 1억짜리 감정이 나와가지고 5천만 원뿐이 대출이 되지 않는 땅이었는데, 개발이 됐을 때는 약 한 5억 감정이 나와서 2, 3억 이상의 대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저렴한 은행 금리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 충분히 다 비용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지를 개발해서 팔아야 되는 부동산 개발자들의 공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맹지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왕에 경매판에 오셔가지고 돈 벌려고 왔는데 그냥 남이 편하게 오고 남들이 쉽게 하는 방법으로 돈 번다는 것은, 이건 이제 구시대적인 방법입니다. 뭔가 남보다는 더 연구하고 맹지의 땅도 자꾸 접해보고 인근 토지 소유자도 자꾸 만나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글이나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소기의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언하고 싶은 것은, 맹지의 땅을 구입하실 때는 절대 여유자금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여차한 경우에는 내가 이 땅 사가지고 은행에 돈 놔둬봤자 이거 뭐 돈 금리도 없는데 땅에다 묻어놓겠다. 내가 여차한 경우는 이 땅을 자식에게 그냥 상속을 해버리겠다. 이런 느긋한 자세로 땅에 투자를 해야만이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할 때도 느긋한 자세로 할 수가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자금력이 있을 때 그런 맹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맹지의 땅들이 큰 돈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자그만 토지에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토지들이 왕왕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경매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에서도 맹지의 땅을 관심을 둘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특히
맹지의 땅인데 그 진입하는 토지가 국가 소유로서 국어라는 것은 뭐 도랑이라 이런 겁니다. 국가 소유일 때는 훨씬 더 그 진입로 개설이 쉽다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맹지의 땅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 되지 않는 거 그냥 묻어놓고 이러시는 이보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 시장에 돈도 되지 않고 자칫 아파트 같은 거 잘못 받아고 시세에 거의 가까운 걸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무슨 세금 내고 어찌고 나면은 남는 것도 없는데 고생하지 말으시고, 경매는 너무나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1년에 여러 건 하다면 1년에 하나 정도만 물건 잘 골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맹지의 땅도 찾아가지고 꼭 구입을 않더라도 인근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협상하는 방법도 자주 접하다 보면 터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배우고 해서 이제는 경매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역발상을 하는 것이 경매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걸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